쇼펜하우어의 부차적 저작과 여담. 아서 쇼펜하우어가 1851년에 출간한 철학적 에세이 모음집으로 그의 주요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는 달리 비교적 덜 학문적이고 더 대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입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부차적 저작과 여담은 두 부분으로 나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교적 간결한 에세이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인간의 삶,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1. 실용 철학. 쇼펜하우어는 그의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철학적 조언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필연적으로 고통과 권태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제안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의지를 억제하고 욕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할수록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상황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라는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2. 삶의 고통과 비관주의.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비관주의의 대표적 예로 인간의 의지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삶 자체를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수에 비유했습니다. 의지는 욕망의 본질로 인간은 이 의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명상과 예술을 의지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3. 윤리와 도덕. 쇼펜하우어는 윤리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동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타주의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윤리관은 칸트의 의무윤리와 대조적으로 동정심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윤리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진정한 윤리적 행동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4. 예술과 미학.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았으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잠시나마 억제하고 순수한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힘이 인간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5. 철학적 명상. 부차적 저작과 여담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유가 여러 주제에 적용된 결과물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목적, 인생의 본질, 그리고 고통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의지와 표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명상적으로 풀어내며 의지의 억제가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명상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했으며 인간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성찰했습니다. 부차적 저작과 여담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그의 사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철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 윤리적 견해,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이 책은 철학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철학적 사상을 요약하면서도 그의 주요 저작에 비해 비교적 읽기 쉬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학적 대중서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쇼펜하우어.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게 된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계속 호의를 요구한다.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래봤자 좋을 것도 없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인 법이다. 그 가시는 더욱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의 온몸 구석구석에 나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이 비춰지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 고통의 근원인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끌어안고 껴안으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게 어리석은 것이다.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모른다. 평생을 가도 안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친절과 호의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이어가라.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저밀령 면직이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도 마라.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끝없이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도 같다. 인생은 기본이 고통이다.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저밀령 연직이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타인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지 않는가? 더더욱 고독을 끌어안아 내 든든한 벗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